오늘 중에는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한테 재가를 올리려나요? 결재를? 빨리 재청하는 건 빠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추미애가 그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죠.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청구한 사람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충분히 고심했다라는 시간. 그러니까 어저께 9시부터 4시까지 밤샘 토론을 벌였다는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 이걸 붙잡고 당장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다 답을 알고 있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거는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추미애가 오늘 했다면 그래도 한 며칠간은 이걸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왜? 일단 효과는 다 봤잖아요. 그리고 뭐 이 정권이 다른 것은 못해도 보여주기 쇼 하는 것은 아주 달인들 아닙니까? 도보다리 저 만남에서부터 네,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국민들도 이제는 안다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예, 예.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개월이니까 어쨌든 직무 정지가 되면은 권한대행을 네. 임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은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텐데 추미애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을 때린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람으로 알았더니 이게 완전히 윤석열 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고민이겠어요. 조남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은 윤석열 총장 못지않게 대전지검 월성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재 처리를 또 대검 차장으로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2월 정도의 인사를 낼 것이다라는 설은 또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환관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전환관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보면 제어가 통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그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검차장으로 발령을 했는데 제가 나중에 또 들은 이야기가 이 검찰국장 시절부터 사실 추미애하고 약간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법관 출신 쪽 그 변호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조남관이 검찰국장 시절에 물론 추미애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인사 드라이브 걸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이 사람은 살려야 된다 하면서 그 약간 이 결이 다른 그런 조정을 좀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추미애가 굉장히 이 실망을 해서 사실 이 이성윤 쪽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고 또 조남관도 검찰국장으로서 그렇게 겉으로는 되게 이제 추미애 사람으로 보여졌지만 자기가 그래도 도리를 다하려고 되게 노력했던 사람이다라는 게 검사 측에서 많이 돌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예. 그러니까 심재철 같은 딸랑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기 얘기는 할 건 하고 또 정도로 가급적 인사라든가 모든 행정 절차도 또 법무 행정도 검찰 행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개월짜리 직무대행을 누구를 시키느냐를 놓고도 고민은 하겠어요. 전원관 시키면은 뭐 윤석열 그대로 있으나 비슷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권 세력으로서는 원포인트 인사라도 해서 딱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게 지금 왜냐하면 대전지검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아주 그냥 정광석화처럼 해나가고 그 어떤 사건보다도 지금 발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감사원이 워낙에 감사를 꼼꼼히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정광석과 같은 그런 그 기소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실 압박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대전지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부가 지금 월성 1호기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직무대행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수사는 어떻게 보면 양측이 속도전을 벌이고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출범하기 전에 이쪽에서는 빨리 최종 단계까지 기소까지 가버리면 저쪽에서는 빨리 차단해야 기소 전에 그거를 갖고 와라 우리가 한다. 그렇게 갖고 뭉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2개월 사이면 충분히 수사가 다 끝나버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중요하죠. 직무대행
도장이 있어야 뭐 어디로 옮기든가 말든가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로 스케줄을 잡을 겁니다. 대통령이 어찌됐든 이것을 제가하는 순간부터 직무 정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제 제가를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갖고 거기서부터 2개월 이내로 공수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따져서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수를 두겠죠. 이제 윤석열 총장 측의 대응인데 뭐 윤 총장 측에서는 법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또 본안 소송을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아, 오늘 당장 속보가 나왔습니다. 아침 8시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고요. 이건 불법 부당한 처사이므로 자신으로서는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1개월 내에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나는 거라고 본다면은 이번에 복귀 시즌2가 되려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물론 상식적으로는. 합리적인 판사들이라 한다면은 지금 불법, 탈법, 위법, 부당한 행위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너무 많아서요. 네. 뭐. 사실 한 가지만 더 이게 밝혀진 게 이겁니다. 저도 이제 나중에 또 검사 증거를 다시 봤는데 이 정한중 위원장의 자격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자격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이 외부 인사는 3명이 한 사람은 변호사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헌법 로스쿨 그러니까 전문 대학원 협회 이사장이 추천을 해야 되고 한 사람은 학식이 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2사람은 됐어요. 이미 안진 교수는 아마도 교수 쪽에서 교수회 쪽에서 이제 추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가하지 아니한 최모 변호사 판사 출신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정한중 위원장은 사실상 학식이 있는 자에서 위촉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 사람, 그러니까 이 바뀌지 않은 그 전에 사람이 역사학 교수래요. 역사학자래요. 그러니까 전혀 변호사라든지 이쪽 법학 교수가 아닌 사람이었죠. 예, 예. 근데 이 정한중도 사실은 비법조인이었어야 되는 거죠. 이 징계법에 따르면. 근데 아니 이 사람은 사법연수원 22기에다가 그 다음에 변호사 자격증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도 있는 그리고 또 더군다나 법학 교수잖아요. 외부위원이 다양하게 이렇게 3가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이 지금 위원장으로 아까 위원으로 된 거죠.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의 이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내부 사람이라고 봐야죠. 광의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정한중뿐만 아니라 그 위원 구성면 또 그동안에 징계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절차 또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뭐 그거를 징계 사유로 보기에는 상식적인 사람이면 말도 안 된다고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일반 검사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그렇죠. 그런 사유로 쫓아낸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겁니다. 사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어야 된다. 정황이 아니고 의혹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직위를 지금 해제시키거나 직무를 배제시키거나 정직을 시키는 정도의 사안이라면 지금 문제 제기했던 6가지 사안이 명명백백하게 사실이어야 된다. 드러난 그러니까 팩트여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얘기되는 건 모두 다 정황, 의혹 아닙니까? 무엇 하나라도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실이라는 건 교수님께서도 기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육하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징계 혐의가 있는 죄다라는 게 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의혹이에요. 정황이고. 아니 언론사가 좀 만났다.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이 죄를 물으려면 둘이 어떤 대화를 나눠서 그것이 이익적 관계로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없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정치중립 오겠다는 것도 처음에는 뭐 상당히 또 이것을 부각시키더니 결과적으로는 무슨 언행 그러니까 대검 국감 때 했던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퇴임 후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방안을 천천히 생각해봤다. 그게 무슨 부적절한 언행이고 검찰의 위신을 손상시킨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정치적 중립을 어긴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이 제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무슨 나를 지지해달라 했다든지 뭐 그런 정치적 언행을 해야 하는 그게 없잖아요. 예.
법으로 제가 찾아봤어요. 검찰청법 제49조 위반이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정치는. 자,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됐다. 안 됐잖아요. 그건 말이에요. 그다음에 정치운동에 관여했다. 정치운동에 관여한 건가요? 앞으로 내가 퇴임 후에 여러 가지 봉사할 걸 해보겠다라고 얘기했고. 정치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한 건 딱 한 가지예요. 퇴임 후에 봉사하겠다. 생각해보겠다. 이 얘기지. 능동적으로 대답한 거. 그 다음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사람을 빼달라고 2월과 8월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관식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뺄 수가 없다. 라면서 계속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거잖아요. 이걸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한다. 아, 빼달라고 얘기한 게 말린 거지. 예, 그렇죠. 그러면은 여론조사 기관이든 언론사에서 그걸 보도하는 것 자체를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못하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헌법적으로도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추미애는 그럼 아니 윤석열은 지금 이 여론조사에 있습니다. 추미애도 있어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당 측 3위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여권 후보에. 윤석열의 10분의 1입니다. 한 그렇죠. 2%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추미애는 물론 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각은 원래 정치인으로 된다. 장관은. 근데 검찰총장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관여하는 자가 정치적으로 중립인 자를 좌지우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정치적 중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윤석열은 1위를 하고 있고 추미애는 거의 꼴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위를 한 거는 정치운동이고 꼴찌는 정치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꼴찌에다가 1위 하는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추미애 얘기가 마침 나왔는데 이제 추미애는 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정직 2개월 윤석열 문제도 해결이 됐고 뭐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공수처법도 처리됐어요. 그런데 뭐 과천 무슨 오솔길을 걸으면서인가 뭐 하면서 이육사의 절정이라는 시까지 인용하면서 꺾을 수 없는 단단함으로 이겨내고 단련돼야 한다고. 아직도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육사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육사 선생님이 아마 벌떡 광야에서 일어나서 화를 내실 것 같은데 추미애 같은 자가 나를 뭐 언급을 했다. 아마 이제 저는 그 소회가 뭐랄까요 좀 조롱하는 듯이 들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검찰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그대들이 좀 더 단련되면 그대들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대들이 좀 더 단련돼서 나중에 꽃 피우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대들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그 쭉 대목을 보니까 지금 이 징계 끝난 다음에 검찰한테 지금 조롱조로 들리고요. 저는 오늘의 말보다 지금 추미애가 최근에 언급한 지우마 호페스라는 브라질 여성 대통령 얘기가 본인의 심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지우마 호페스라는 이 여성 대통령, 브라질 최초 여성 대통령인데 자기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경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이 개혁에 반대하는 언론과 검찰이 탄핵을 시켜서 이 사람이 탄핵됐다 하면서 이제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요 언제나 제대로 팩트를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우마 호페스는 실제로 부패했고 첫 번째 그래서 왜 탄핵이 됐냐면 언론과 검찰이 탄핵시킨 게 아니라 그 영화는 아마 완전히 픽션일 것 같고요. 자기네 진영에서 배반을 했어요. 예. 자기네 진영에서 하원 의장을 포함해갖고 같이 연립정부를 꾸렸던 사람들이 부패가 드러날까 걱정이 되니까 이 모든 죄를 다 또 저쪽한테 떠민 거예요. 이 지우마한테. 그래서 탄핵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 경제개혁해서 잘했느냐? 그게 아니라 이 원래 부패했던 위에 이 사람을 사실 끌어준 게 룰라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룰라를 주 지방법원에서 부패 혐의로 수사를 하니까 가장 비겁하게 뭐냐면 룰라를 다시 연방 장관으로 임명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방 장관으로 임명시키면 주 정부에서 기소가 안 돼요. 연방 장관은 연방 법원에서만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다가 탄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지도자들은 영화 한 편 보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제대로 네네.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렇죠. 그 영화 한 편 보고 넷플릭스에서 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검찰로부터 탄압을 받고 그래도 내가 꿋꿋이 이렇게 이겨내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겨내서 지금 여성 대통령 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지우마 호페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천착을 한 뒤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맞대로 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판도라인가 그 영화 보고 네네네. 이거 탈원전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굳혔다는데 뭐 꼭 그 영화 한 편 보고 그랬으리난 하고는 생각은 네, 안 물론 하지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취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이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은 너무 공부를 좀 안 하는 것 같아. 예, 저 운동권 세력들을 비롯해서 그 386, 586 운동권들이 그 80년대 운동권 하던 그 인식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이 사실 좀 천박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부터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하는 것. 즉, 저도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데블스 애드보케이트라고 해서 법정에서 검사들이라든지 변호사들끼리 법정에 가기 전에 그 역할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검사들끼리도 기소하기 전에 그 중에 변호사 역할을 할 사람을 딱 정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 사람은 철저하게 검사이긴 하지만 이 변호사 입장에서 한 번씩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단계를 다 거치는 그게 이제 데블스 애드보케이트인데 이 정부는 그런 역할이 없어요. 즉 검증을 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을 수 있다. 반대 어떤 생각을 해보자. 이런 역할이거나 이런 식의 어떤 수기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완전히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한번 결정하고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은 완전히 선이다, 최선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2개월 정직을 받으면서 후폭풍이 좀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그런 것을 좀 지켜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야권에서는 정치 숙정쇼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상식 밖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좀 했더라고요. 아니 두 사람 불러다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될 일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뭐 상식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배짱도 없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든 걸 다시 다 되돌려 보면 정직 2개월을 주려고 검찰총장을 주려고 이 나라를 이렇게 1년여 동안 흔들어 놓고 갈라서게 만들고 해놓고 정직 2개월이라는 정치적인 어떤 수를 둔다. 이것조차도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실제 죄가 있으면 내쫓으라고요. 그 다음에 후폭풍은 자기가 당당하게 지면 되죠. 그것도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예단하지 마라 벌벌벌벌 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분노가 이용국 차관을 징계위원장으로 하지 마라라고 개입했잖아요. 그거 개입해놓고 이건 개입이 아니에요. 그냥 공정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열린 토론을 하세요. 민주적 절차를 밟으세요. 그런 뜻으로 징계위원장 하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한 것 자체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그거 하나 했다고 지금 이게 공정한 절차가 됐습니까?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불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그 징계위원장 안 시켰다고 자기는 면피가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했다. 이 정도로 공정하게 자기가 하지 않았느냐? 이거야말로 사실 비겁한 거죠. 윤석열 총장의 징계 문제와는 조금 뭐 결은 다릅니다만. 네. 이 징계위 과정에서 그동안 쭉 화제가 됐던 인물이 이정화 검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대전지검 검사인데 아마 박은정의 2대 후배고 또 뭐 인천지검에서 같이 근무도 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사람이다
하고 확실히 믿을 사람이니까 남편 통해서 저희 그러니까. 이종근 형사부장이 직접 전화 걸어서 너 올라와서 좀 파견 근무해라라고 전화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감찰관실에 이렇게 파견 근무를 했는데 이번에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채널 A 이 권원 유착, 검언 유착이죠 원래 지금 추미애가 얘기한 그게 아니고 권원 유착 사건이라는 뭐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폭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목이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대목이다. 저는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정화 검사가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건 법관 사찰 의혹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법관 사찰 의혹의 제보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전달 과정이 누구냐를 사실상 폭로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보고서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삭제 지시를 받았다. 즉, 해서 안 되는 행위를 강요한 그 직권 남용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어저께는 그런 대목이 아니라 전혀 다른 대목에서 사실상 이 자기가 감찰관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를 폭로를 한 거죠. 말씀하셨던 권한 유착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채널 A 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게 중앙지검 형사 1부거든요. 근데 가서 사실 기록을 갖고 오는데 한동훈 검사장 감찰이라는 명목으로 이 감찰관들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그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이 채널 A 기자를 이렇게 그 낚았던,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서 낚았던 지모 씨라고 아시죠? 제보자라고 좀 알려져 있는. 지현진이. 예, 지현진 씨. 이 지현진이 MBC 기자, 그러니까 이 채널 A 사건을 보던 MBC 쪽과 수차례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한 시기가 문제예요. 즉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제보자 지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쪽 그 채널 A 이 기자가 자기한테 연락을 해서 좀 엮어다오, 그 윗선이 누구냐, 이철 쪽 얘기를 해달라 뭐 해서 만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장단을 좀 맞춰줬다. 그리고 전화를 MBC에서 해서 이걸 제보를 했다. 이 순서가 이러거든요. 그런데 채널 A 기자를 만나기 전부터 MBC하고 통화를 수차례 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미 이 채널 A 기자를 낚으려고 MBC와 정황을 모색한 그런 정황 증거가 있다. 라는 겁니다. MBC하고 공모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채널A 기자와 접촉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었겠죠. 그렇겠죠. 채널A 이동재 기자죠. 네네. 그 이동재 기자가 이철 VIK 전 대표라고 지금 깜빵이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특종을 좀 얻어보려고 아주 애를 쓴다. 네네. 그런 정보가 있으니까 MBC하고 또 어디가 정치권에서 바람을 넣겠죠.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것이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가지고 네. 뭔가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은 제가 왜 유의미하게 보냐면 권한유착에 확실한 또 증거가 될 수가 있고요. 단초가 될 수가 있고 이걸 지금 중앙지검 형사일부가 뭉갰다는 거 아닙니까? 덮었다는 거. 권한유착과 관련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증거가 될 테고 저는 이것만이 아니라 600쪽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정화 검사를 포함해서 또 이제 박영진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이 4명의 이 윤석열 검찰 측 유리한 그런 증인들의 증언 600쪽에는 어저께 변호인도 그랬어요. 600쪽에는 새로운 사실들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공개를 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이 그러니까 징계위에서의 어떤 이 기록들을 뭐 공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예. 그냥 언젠가는 뭐 새로운 사실들, 이런 사실을 포함해서 이거는 하나에 불과하고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이 정부가 그것을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철이는 뭐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또 1심에서 2년 6개월인가 형을 받은 바가 있는데
이미 이전에 금융사기로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데 600억 이 불법 투자 유치한 것 가지고 또 2년 6개월을 받았더라고요. 네네. 그래갖고 추가형이라고. 14년 그렇습니다. 6개월을 살아야 할 형편이에요. 네. 그런 사람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해갖고 더군다나 지모 씨라는 것은 이 이철 씨도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이 지모 씨가 이철의 예. 대리인 것처럼 꾸민 거 아닙니까? 네. 이 지모 자체가 뭐 사기전과 오범인가 네. 몇 번 되더구만요. 네. 그런 사람을 어딘가에서 또 작전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 뭐 최강욱이라든가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뭐 작전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권력 측에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꾸민 거. 그래가지고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총장을 엮어가지고 쳐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무산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정호 검사가 상당히 많은 지금 그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박은정이 했던 그 감찰 담당관이 했던 걸 보면 자기가 믿을 사람들만 데리고 이 방도 그러니까 그 과천 청사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동에서 따로 별동대처럼 움직였고 이정화 검사를 시켜서 많은 것들을 감찰 과정에서 시켰는데 그 중에서 이정화 검사가 진짜 불법 탈법적인 것들을 하나씩 지금 폭로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정화 검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정의로움도 있었겠지만 이것을 계속 하다가는 나도 직권남용에 연루가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졌을 테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자신이 다치지 않으려면 이건 욕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자기 방어니까 충분히 어떤 불법적인 요소들을 시켰는지 또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발견했는지를 갖고 있는 키맨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직 2개월로 이렇게 코미디가 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1년여간 온 나라를 들춰놓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즉 추미애를 앞세워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려는 이 정치 쇼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몰락으로 끌고 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